이제는 부동산 용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용어가 수없이 많은데 기본이 딱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후보지하고 그 다음에 이행지, 그 다음에 나아지가 뭐지 필지액지요. 세 가지요. 물론 우리 교재 보면 한 20몇 가지 용어가 나오죠. 뭐 그걸 다 알아도 좋은데 그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고, 그 세 가지는 단일화 문제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후보지, 이행지 단일화 문제 만들 수가 있고, 나아지, 건보지 단일화 문제 가능합니다. 나머지 전부 다 지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거기 후보지란 말하고 이행지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의미가요. 후보지란 말은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여기 후보지란 말은 항상 지역상호간 언제든지 이게 후보지 이행지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용도가 바뀌는 과정이 있는 땅. 용도가 바뀌는 과정이 있는 땅인데 어떻게 바뀌냐? 지목 자체가 바뀌는, 예를 들어서 전체가 바뀌는가 아니면 그 안에서 바뀌는가.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가 후보지 같으면은 지역상호간. 용도 지역 상호간이요. 지역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실 게 첫 번째 지역이란 말 잘 봅시다. 흔히 이걸 뭘로 쓰면 개별 토지란 말 잘 씁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쨌든 지역 상호간. 지역 자체가 바뀌어 지역 내란 말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역 상호간 두 가지입니다. 요거 잘 보시는 문제. 그 다음에 이에 비해서 이행지란 말은요. 여기는 지역, 그 다음에 지역 내에서요. 지역 상호간, 이제 지역 내인지 둘 다 지역이란 말 와야지 개별 토지 상호간 그러면 안 되겠죠. 흔히 보면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여기들은 뭐 전체가 지역 자체 바뀌기 때문에 대분류란 말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소분류, 뭐 세분류, 뭐 이렇게 뻔한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예정지, 가망지. 그래서 예정지란 말, 가망지란 말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요거요. 그렇기 때문에 요놈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후보지 이행지는 지금 현재는 용도 지역, 용도 전환 전입니까? 후입니까? 용도란 전지역에 속해 맞죠? 후지역이 아니라. 지금 말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농지 상태이지 택지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예정지, 가망지는 아직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용도 전환 진행 중일 때만 말하지 전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릅니다. 그 말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그 말을 뒤집으면은 현 상태는 용도란 전지역에 속한 땅인데 가격과 용도와 분류와 동일수권은 전환 후로 넣어주세요. 이 말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의들은 뭐라고 하면 전환이란 말 쓰는 거죠. 전환. 전환이란 말 쓰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행이란 말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하고 요거,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말만 이해합시다. 그래서 주로 많이 나왔던 것은 연소를 요렇게 하고 이게 맞게 틀리게 아니란 얘기요. 그래서 지역 내에 사는 것은 이행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자체가 바뀐 것은 후보지이기 때문에 후보지는 지목이 100% 바뀌는 거 맞죠? 이행지는 바뀔 수도 있지만 안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된 거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가격 가치. 그래서 가격 가치는 항상 지금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그래서 원칙은 전환 후. 그래서 원칙은 용도 전환 후요. 지금 상태가 아니라 전환 후요. 그래서 전환 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장래 수익성, 미래 기대가치. 그래서 장래란 말하고 또는 미래란 말요. 그 다음에 기대가치 또는 수익성. 요 말이 따라주겠죠. 장래 수익성, 미래 기대가치. 그렇기 때문에 장래란 말, 미래란 말, 수익 나온 거 보니까 예측 연체가 아주 밀집하죠. 예측. 이 말 이해하셨을까요? 우리 변동 연칙이란 말은 변동은 가치 형성 요인이 바뀐 것이 변동. 그러니까 변동은 2%라고 그랬죠. 만약 뭐뭐가 된다면, 거의 그린벨트 풀린다면, 신도시 된다면, 뭐뭐 된다면, 신도시 된다면, 거기까지가 변동, 가치 형성 요인. 그 다음에 예측은 그 결과. 그래서 돈이 얼마쯤 되겠다. 두 가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외. 그래서 예외적으로 봤을 때는 원칙은 용도 전환 후가 맞는데 전이 될 수도 있죠. 용도의 전환 속도가 느리거나 완만할 때. 그래서 그 동네가 개발된다고 소문이 났는데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럼 언제 될지 모를 거 아닙니까? 고시 공부할 때부터는 영감님이 아니죠. 고시 공부할 때가 아니라 합격이야 영감님. 이해하신 거죠? 우리 시험에는 고시 공부 얘기는 안 나와요. 제가 표현 만든 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거는 전환이란 말, 이행이란 말은 용도가 한 가지, 두 가지 이상. 그래서 한 가지는 아니겠죠. 두 가지 이상. 그래서 전환이는 용도의 다양성. 전환이란 말은 뭐가 바뀌어야 되니까 용도가 여러 가지 써야 되겠죠. 용도의 다양성으로 나온다.
그래서 연전성은 어디가 가능하냐면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인문적 공급이 가능하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우리 바로 뒤에 가자면요. 그래서 용도 다양성과 밀접하고, 네 번째, 여기들은 진행 중 또는 과정 중일 때만, 진행 중, 과정 중만 나타나는 거지, 완료된 후에는 부릅니다, 안 부릅니다? 안 부릅니다. 따라서, 그래서 완료 후, 전부 다 바뀐 다음에는 부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뀐 후에 전부 다 부르다면 대한민국 땅 전부 다 후보자 미행 둘 중에 하나일 거란 얘기. 처음부터 도시된 땅은 없었겠죠? 산 아니면 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 이해된 거죠? 다 집에 가셨는가요? 아, 집중하시네. 아, 그렇죠. 참. 그렇죠. 썩을 놈 그것도 모르고 말하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들은, 그죠? 예측의 원칙 아까 변동. 이게 먼저 변동이요. 그러니까 변동 원칙을 하면 뭐뭐가 된다면 요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예측의 원칙. 항상 예측은 결과라고 그랬죠. 예측 원칙은 토지의 무슨 특성과 밀접하죠? 영속성. 예측은 미래니까. 미래가 예측 맞죠? 과거는 확정이잖아요. 미래요. 그래서 예측 원칙으로 밀접하고, 이렇게 하면 따라서 땅을 잘 써먹었으니까 채유효상 관계 될까 안 될까?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원칙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채유효상. 요게 전부. 요렇게. 그래서 요약지 요 순서대로 써져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지하고 건부지. 요 두 가지 또 잘 보시자는 얘기요. 둘 다 나지와 건부지는 지금 현 상태를 어떻게 놓고 볼래? 그래서 나지란 말하고 건부지란 말해서 먼저 첫 번째 의미가요. 의미는 맨 먼저 건부지란 말은 건물이 부착된 땅. 그 다음에 여기가 건물이 없이 비어있는 땅은 나지 아니면 갱지 아니면 공지. 셋 중에 하나. 그죠? 그래서 맨 먼저 나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갱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또 공지가 나오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지상에 건축물에 비어있는 땅이고, 건부지는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땅. 건축물 유무에 따라서 구별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나지란 말로 하면 가장 먼저 뭐를 먼저 봅시다. 지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지는 지목이 있죠? 지목은 됩니다. 그래서 지목은 되는데 흔히 지목이 없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 지목이 있죠? 지목은 돼. 근데 나지는 지목이 됩니다. 이 말은 맞는데 대로 설정된 땅입니다. 그러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지목대가 다 나지는 아니죠. 주거용 상업용도 맞죠? 그러니까 지목이 되면서 지상의 건축물에 비어있는 땅을 나지라고 하는 건 맞죠. 그래서 여기는 그죠, 건축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건축이 가능합니다. 자, 건축이 가능하다는 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물리적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물리적 제한이 없다는 집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물리적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공간을 바꿀 수가 있다. 건물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건축 가능하다 그 말은 물리적 제한이 없다라고 하죠. 겉모습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3층 4층 지을 수가 있으니까. 물론 뭐에 따라서 공법의 규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당연히 어쩌니까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전부 되고 다 받기 때문에 공법상 규제 유무에 따라서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법상 구별에 따라서. 맞죠? 그 질문이 뒤에 나오잖아요. 지금 말은 풀어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니까. 다 풀어오신 거 맞죠? 두 분이 대답을 안 하셨는데 풀어오신 거 맞죠? 오케이. 그죠? 저만 재밌으려고 그래 지금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건축 가능한 거 맞죠? 여기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지는 물리적 제한이 있습니다. 못 바꾼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공지라면 정확히 말하면 빌공짜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비워두어야 될 땅.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지와 건부지의 관계. 나지하고 이제 건부지 두 개의 관계요. 맨 처음에 나지는 비어있는 땅이니까 건부지에 비해서요. 건부지에 비하여 용도의 다양성이 크다. 비어있는 땅이니까 건부지에 비해서 용도의 다양성이 크다. 맞는 얘기 맞죠? 그러니까 용도가 다양하니까 쓸모가 좋으니까 그래서 나지는 건부지보다 돈 됩니다. 시장성이 높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해서 용도란 말은 돈입니다. 맞죠? 용도가 다양하니까 쓸모가 용도니까 용도의 다양성 쓸모가 많다는 얘기. 유용성. 이슬자 쓸용자 쓸모성 우리말로. 그래 가치가 높다는 얘기.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서 나지는 건부지에서 써먹기 좋고 돈 되니까 거래가 잘 된다 안 된다. 거래 용이성. 그래서 돌싱이 총각하고 비교했었을 때 그 말이죠. 애들 데리고 올래? 놔두고 올래? 누가 장각이 좋은가? 그죠? 네 번째. 그래서 나지는 건부지에서 주어진 용도 목적에서 가장 잘 쓰을 가능성이 있어서 뭐가 높다? 채유효 사용의 가능성이 높다. 채유효 사용이 정확히 말하면 기대 가능성이죠. 기대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문을 만들면은 나지는 채용 중인 땅입니다. 아니란 얘기.
나지는 체유 사용될 가능성을 높게 갖고 가는 거지 나지 자체가 가장 좋은 땅이다. 그 말 아니란 얘기. 이해된 거죠? 채용 가능성이 높은 거지 나지는 채용 중입니다.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 말이요. 그러니까 총각이 장가를 잘 갈 가능성이 높죠. 가봐야 알지만은 돌싱보다는 총각이 더 빨리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돌싱 더 능력이 더 돌싱은 빨리 가겠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요 주의하시고. 그래서 다섯 번째, 그래서 나지 가격은 건부지 가격의 상한선. 그래서 나지 가격은 건부지 가격의 그 다음에 상한선. 그죠? 그러니까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죠? 나지가, 건부지가 아무리 높아도 나지 값을 상한선으로 하니까 그보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건부 감가. 그래서 건물이 부착된 땅은 그죠? 감가, 값이 줄어든다는 얘기. 그래서 건물이 부착된 값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건부감가는 땅값 얘기입니까? 토지값 얘기입니까? 둘 다 같은 얘기했네요. 토지값 얘기.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왜 건부감가 나옵니까? 뭐 때문에? 요거 이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나지하고 이제 자리를 바꿉시다. 그러면 건부전 나집에서 용도 장수가 좀 떨어지니까. 맞죠? 그러니까 시장성이 적으니까. 그래서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게 안 된다고 보았으니까. 건부전은 요게 좀 떨어진다. 그래서 건부지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채요상이 전달된다. 이걸 안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얘기. 맞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 건부지 요게 된다면 요게 안 돼서 감가했다면 요게 된다면 오히려 값이 커지지 않을까? 이때는 건부증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부증가가 원칙이 아니라 감가가 예외적으로 건부증가 나올 수도 있다. 맞죠? 그래서 어디에서? 위치나 형상. 첫 번째는 위치나 형상이 잘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강원도 땅 얘기했었죠. 여기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비어있는 땅입니다. 낮입니다. 근데 여기 바다에 있었을 때 여기다가 뭘 짓고 건물 짓고 세월을 낚고 싶어요. 참 좋은 거죠. 그럴 때에는 요 비어있는 땅보다도 요 건물이 주변과 잘 어우러진다는 얘기는 채유상이 된다는 뜻. 맞죠? 이럴 때는 오히려 요 땅값이 더 비싸지지 않을까? 그래도 오히려 건부 증가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위치가 맞아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법적 규제가 약할수록 강할수록. 그래서 개발 제한국에 대해서는 나지보다도 건부지가 더 좋을 수도 있다. 맞죠? 개발이 안 되니까. 그래서 법적 규제가 강할수록이요. 규제가 만약에 약할수록 어쩌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법적 규제가 강할수록 의미가 있다는 얘기. 요렇게. 이해되신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여기 나왔었습니다. 26회 때인가요? 건부 증가가 보편적이다. 건부 감가가 보편적. 증가는 그 안에 또 예외지 현상.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가 이제 필지 획지. 그래서 거기 우리가 필지란 말하고 획지란 말. 그러니까 물론 요 세 가지가 다는 아닌데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요 세 가지만 딱 정해 놓으시면은 나머지는 요렇게 연결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요 세 가지는 단일화 문제가 얼마지 가능하니까. 주로 또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 그래서 여기도 먼저 필지란 말하고 획지란 말 또 골라봅시다. 그래서 필지란 말은 전부 다 법적 개념. 그죠? 법률상. 자, 법적 개념이요. 그럼 여기는 경제적 개념 또는 아니면 평가상 개념 아니면은 부동산 개념 이렇게. 그 다음에 법적 개념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권리 중심, 권리를요, 권리 구분.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이라든가 소유권 등등 권리 중심. 이건 내 거, 누 거. 그래서 이게 필지란 말은 부필자, 땅지자, 붓으로 땅을 이렇게 선을 그어놨다는 얘기. 뭐 하려고? 내 거거든요, 누 거거든 이렇게. 권리 구분, 소유권의 한정 이러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는 경제적이고 평가니까 주로 돈 중심 하면 되겠죠. 그래서 돈 중심 하는 데를 가치 중심 아니면 또는 가격 중심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반드시 등기 등록. 등기하고 등록할 때 씁니다. 그런데 반드시 요 말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면적이나 말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 말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와 있죠? 단지 그걸 딴지 걸 쓰는 게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뻔하잖아요. 문제 만드는 것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여기는 뭡니까? 이용할 때 또는 아니면 평가할 때 활동할 때 쓴다는 얘기. 여기까지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필지 획지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두 개가 같을 때는 무슨 평가? 개별 평가. 그 다음에 필지가 더 큰 무슨 평가? 구분 평가. 땅이 10,000평짜리 큰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쪼개 쓸 수가 있지 않냐? 그럼 각각 따로따로 구분 평가. 맞죠? 그래서 구분 평가는 합필을 꼭 해야 됩니다. 아니라는 얘기. 합필하면 한 필지 되니까 어쩌니까 다시 요리 가잖아. 개별로. 맞죠? 그러니까 일괄평가로.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요렇게 획지가 더 큽니다. 갑을, 병청, 무 전부 다 사가지고 어쩌니까 백화점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용도 됐죠. 이럴 때는
일괄평가. 일괄평가 전부 다 하필해야 된다. 또 그거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구분평가는 분필을 해야 됩니다. 하필해야 됩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그건 법률적 얘기니까. 만일에 구분평가는 반드시 하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괄평가는 하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요거 하나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무슨 말 이해하셨을까요? 그때는 개별평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굳이 정할 필요 있을까요? 의미 없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구분평가는 반드시 분필을 해야 됩니다. 일괄은 하필해야 됩니다. 그런 규정 그 다음 얘기예요. 이용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요. 그래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면성. 부동산을 개론해서 둘을 어쩌면 둘 다 동시에 쓴다. 그런데 요거는 어디에서? 권리중심이니까 사고 팔 때. 거래활동할 때는 내 것만 파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오니까 평가니까 이때는 우리가 이거는 같이 평가할 때는 또는 이때는 월계. 그러니까 거래활동할 때는 요게 중심. 소유이용활동은 여기 중심.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쓰는데 부동산학에서는 필지 액지를 다 같이 쓰는데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어떤 걸 더 먼저 쓰고 많이 쓰는가 그 문제지 하나를 무시한다 그 말이 아니라 둘 다 쓰는데 거래활동은 필지를 더 먼저 쓰는 게 맞겠죠. 이용하고 평가할 때는 획지를 더 먼저 쓰는 게 맞잖아요. 여기까지 오신 거죠? 이게 중심. 자 봅시다. 자 31번 보시면은 다음 토지의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번 나아지란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고 토지의 사용수를 제하는 사법상의 걸치가 설정이 아니한 토지를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는 건부지란 건물의 부지를 세우는 토지로서 대부분 나아지보다도 채용의 기대가 적습니다. 지금 했던 얘기가 뭡니까? 요거. 그래서 건부감가다. 왜 요게 안 되니까. 그래서 건부지는 대부분 어쩌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건부감가가 나온다. 무엇 때문에? 나아지에 비해서 채유용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봤으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2번 지문을 어렵게 고치면 어떻게 고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건부지는 건부증가 될 수도 있다. 그때도 맞은 거죠. 경우에 따라서 쓰니까. 형상이라든가 법적 규제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는 크다가 아니라 적다. 그래야 맞고요. 세 번째, 필지는 소유자의 권리를 구하기 위한 표시로서 한 개의 토지에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며 여기까지는 맞죠? 그죠? 면적과는 무관합니다. 면적이 딱 정해진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이용평가 활동할 때는 뭐 중심? 금방 했던 얘기. 획지를 더 먼저. 거래활동 사고 팔 때는 필지를 더 먼저. 근다고 해서 한쪽은 안 쓴다. 그 말 아니란 얘기. 양면성. 됐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건축법상 대지하고 그 다음에 공간적법상 대하고는 틀립니다. 어디가 더 클까요? 건축법상 대지가 훨씬 더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동일하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때 건축법상 대지가 그 다음에 공간적 구축에 대한 대보다는 더 개념이 더 넓다고 보는 게 보편적. 맞죠? 여기까지요. 공장용지 포함된 잔자 그 얘기죠? 그렇게 표현하자면은. 그래서 거기도 31번도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 다음에 나아지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자면 지목이 있습니다. 지목을 모른다, 알 수 없다, 결정할 수 없다 하면 틀렸다는 얘기. 지목이 없는 땅은 없죠. 그냥 땅의 이름이니까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땅에도 지목 다 있어요, 없어요? 지목이 없는 땅 혹시 있는가요? 없잖아요. 다 정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32번 잘못된 것은 뭐냐면 소지 원지. 소지 원지란 말은 재료가 된 땅, 원료가 된 땅.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원상태 땅, 즉 택지로 개발된다든지 이용하기 전 상태 땅이니까 대부분 소지 원지는 1차 사로 많이 쓰고 있겠죠. 산 아니면 논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밀고 택지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상장을 소지 원지, 우리 원소란 말이 있죠. 원료란 말할 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보지는 용도적 상호간의 전환이 예정된 지역 토지. 근데 만일에 전환이 예정된 개별 토지 그러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전환이 예정됐다면 사람은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지문을 좀 길게 쓰면서 맨 뒤에다가 지역을 살짝 개별로 바꿨습니다. 잘 보이실까 안 보이실까요? 집에 와서 보면 언제 이게 지역이 개별로 바꿔졌어. 흔히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딴지걸 쓰는 게 요거 바꾸고 요거 바꾼다는 얘기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게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주로 문제되지 않는가요? 시험 내는 놈들 이걸 잘 알고 있으니까 요거 하면 틀림없이 걸릴 걸로 예상하고 내는 거 맞죠? 시험은 우리를 맞추려고 냅니까? 틀리라고 냅니까? 틀리라고 나쁜 X.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3번 같은 저 뒤에 지역인데 개별의 토지 살짝 바꾸면 또 그렇죠? 의도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질한 소유권 권리 지번 등록 맞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획지는 집값은 가격. 그 다음에 어디가 틀렸습니까? 법률이 아니라 경제적 평가. 그죠? 부동산학 돈 얘기니까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포락지나 말은 무너지는 절토된 땅. 포락이나 말은 이렇게.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3번 거기도 보시면은 토지용에 대해서는 옳은 것은 나아지란 토지상의 건물이 정착물이 있고 지상권 등 지역권의 사용을 제한하는 무슨 법? 공법상이 아니라 사법상. 그러니까 공법상 규제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나아지, 갱지, 공지는 공법상으로 구별이 가능한 땅입니다. 틀렸습니다. 공법상으로 구별이 안 됩니다. 왜? 다 규제 받으니까. 그죠? 한쪽이 안 받아야지 안 받아서 뭐 받는 뭐 이렇게 나올 건데 다 받으니까 구별 안 되잖아요. 사법상으로요. 틀렸고 두 번째 답지지역이 주거지역, 주택지역. 그러면 농지지역이 택지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뭐겠습니까? 용도나 예정 등에 오는 토지를 뭐라고 합니다? 후보지지 이행지가 아니라 또는 전환 예정이지 전환된 완료된 이루어진 그러면 또 틀렸다는 얘기. 예정이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그래서 예정지란 말은 전환됐습니까? 안 됐어요?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전환된 땅. 후보지란 지역상호간의 용도 전환이 이루어진 땅을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럼 후보지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야지 이루어진 완료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맞죠? 그 동네가 신도시 후보지인데 신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도 신도시 후보지다가 신도시 이렇게 말할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전 과정 중일 때뿐만이 아니라 벌써 뒤에 말 틀리겠네요. 전환이 끝난 후에도 부른다. 틀렸습니다. 전환 중에만 말하고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이런 동일수권 판정은 원칙적으로 뭘로 한다? 전환 후 중심. 그래서 가격도 전환 후, 용도도 전환 후, 분류도 전환 후로 중심이 한다. 동일수권도 용도는 후가 원칙. 예외적으로 성수도가 느리거나 그저 완만할 경우는 즉 미래를 지금 확정하기 어려울 때 그때는 지금은 미래 확정이 어려우니까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때도 후보지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상태가 지금 전 상태로 구별을 해줘야 되니까. 지금 말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전환에 관련된 것으로서 다양성 그 다음에 체유의 원칙과 밀접합니다. 또는 예측과 변동과 밀접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몇 번 남았습니까? 요거에서 풀고 있죠? 요놈 얘기. 그러니까 요거 물어봤다가 요거 물어봤다가 아까 요거 물어봤다가 요거 물어봤다가 오 그러고 보니까 5개 다 물어봤네. 지금 보니까. 그죠? 5개 다 지금 풀어놨잖아요. 여기까지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까 공한지하고 휴한지는 전부 다 반대로 써놨는데요. 공한지와 휴한지는 둘 다 놀리는 땅. 그러니까 공한지하고 유유지는 전부 다 놀리는 땅입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 공한지 그러니까 공한지란 말도 쉬고 있는 땅이고 그 다음에 휴한지 전부 다 쉬고는 똑같죠. 근데 공한지란 말은 집가 상승을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한 땅. 그 다음에 휴한지란 말은 이게 아니라 토지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쉬고 있는 땅. 그렇기 때문에 우리 쉬는 시간이 바로 휴한지입니다. 계속하면 지루하니까 잠깐 그거. 그래서 여기 휴한지 같으면 이렇게 땅이 있었을 때는 중세했을 때 삼포식 농업이란 그 말 했었죠. 또 대관령 목장 가서 보니까 양떼들이 풀을 이제 이렇게 뜯어먹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에 한쪽 여기서 지금 양이 있습니다. 그럼 딱 막아놓고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요쪽으로 풀이 길어날 시간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요거 다음 요리 이제 몰아가서 여기 딱 가둬놓으면 여기는 이미 어쩝니까? 풀을 전부 다 양떼들이 뜯어먹었으면 이제 풀이 드러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여기 일어나고 또 옮겨서 그걸 계속해서 돌려가면은 1년 내내 어쩌면 양떼들이 전부 다 먹이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놔두면은 나중에 안 되니까 이게 바로 땅의 가치를 높이고 용도를 높이고 이용 가치를 쓸모를 좋게 만드는 거 유용성을 높이는 거 맞죠? 맞지 않아요? 그게 바로 그죠? 휴한지요. 그래서 좀 더 가자면 이거는 자본이득이죠. 좀 더 멀리 가자면요. 그럼 여기는 소득이득이죠. 영업과정, 운영과정이니까 여기는 소득이득. 그래 좀 더 멀리 가면 여기는 투기적 성격, 여기는 투자성이 더 강합니다. 요렇게까지. 물론 교재는 이것만 나왔지만 요렇게 연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연결하자면은.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5번은 지금
위에 보시면 토지의 유용성을 높이는 것은 휴한지. 그 다음에 아래줄에 지가상승은 공한지. 또 공한지하고 공지를 종종 섞으죠. 이 정도요. 그 다음에 34번. 용도적 내에서 지역과 용도적. 지금 문제를 몇 문제를 풀어보는데 나오는 지문이 키가 다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대부분 요 셋 중에 하나 잡아 걸지 않는가? 거기서 답을 다 만드니까. 근데 가장 중심이 저 세 가지만 정확히 하시면 되니까. 후보지, 이행지, 나지가 필지액지. 요 세 개가 가장 중심이 돼요. 요 세 개 가지고 앞으로 왔다 갔다 하고 다른 걸 말을 섞을 거니까 중심이 이해되신 거죠? 요것만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1번은 지금 보자면은 지역 내에서 그 다음에 용도 변경되겠대요. 틀렸죠? 그럼 거기는 뭐겠습니까? 뭐 지역 내에서 지역가 나오는데 지역 내에서 왔으니까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 약간 표현이 어색합니다. 어찌됐든요. 그 다음에 전이 상업지. 그건 뭡니까? 농지지역이 택지로 바뀐다는 얘기죠? 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에 건축법에 따라서 집 다 못 짓고 비오더라. 공한지가 아니라 공지. 빌공지자 땅지자 공지. 맞죠? 틀렸고. 그 다음에 법지하고 빈지. 법지란 말도 나올 수 있는 제목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법지하고 빈지는 법지는 경사진 땅. 그러니까 법지란 말하고 빈지가 있는데 두 가지 차이점이 우리 언덕 이렇게 썼을 때 여기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럼 여기 경사 요걸 뭐라고 합니까? 법지. 요 면을 뭐라고 합니까? 법면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법지가 뭡니까? 법면이면 그건 안 물어볼 거예요. 그건 건축법에 나오는 얘기니까. 대신에 요 땅은 누구 소유? 요 사람 땅. 그죠? 언덕 위에 하얀 집 카사블랑카죠. 언덕 위에 하얀 집이라면 카사블랑카. 이따 그거. 카사란 말이 다운이라는 뜻이잖아요. 블랭크가 하얀색 화이트. 이게 언덕 위에 하얀 집. 이따 그거. 카타르시스. 정화 배변. 먹었으니까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배변. 그거 보고 나면 머릿속에 맑아지는 거. 뭔가 빼냈으니까. 정화. 우리 카타르시스란 말 많이 하죠. 그쪽에서 캐타폴도 투석기 던지는 거. 이상한 말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어찌됐든 여기 법지란 말은 사적 소유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돈은 별로 실익은 없더라. 근데 빈지란 말은 바닷가 이렇게 물이 만조시 여기까지 찹니다. 그러면 지적공부 여기까지 등재되고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등재가 안 되고 빠진 땅.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 사이 있는 땅으로 지적공부에 누락된 땅을 물가빈자 빈지 말 뜻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사적 소유권 안 되죠. 공적 소유. 국가 땅이니까. 그 다음에 좀 가치가 있다 없다. 크다. 이렇게. 그래서 사적 소유권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돈 많냐 적냐 그것만. 이 두 가지 요거 이게 물어볼 말이 없습니다. 요것만. 다른 건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4번도 어떻게 됐습니까? 법적 소유는 가능할 뿐 실익이 없는 땅은 빈지가 아니라 법지. 그 다음에 정확히 말하면 법적 소유, 즉 사적 소유는 안 되는데 좀 이용가치가 높다. 그때는 빈지. 이게 물가빈자 빈지요. 한자 뜻이요. 그 다음에 한필지, 고압선 지나갑니다. 고압선 선하지 나오면 딱 한마디만. 일부 보상, 전체 보상. 원칙은 일부 보상, 예외가 전체 보상. 그러니까 선하지대에서는 선하, 고압선 아래에 있는 땅, 전선 아래에 있는 땅이니까. 그래서 물어볼 것도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일부 보상, 전체 보상의 원칙이 아니라 그것만. 그러니까 나머지는 딱딱 떨어지는 말이니까.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좀 몇 문제 빼고 37번. 토지용으로 바르게 설명한 것은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나지는 갱지와 저지로 구별될 수가 있으며 이는 무슨 상? 나지와 갱지는 공법상 구별이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둘 다 적용되니까 되신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는 공법상 사법상 제한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획지는 토지 이용을 상정하고 그죠? 이용을 상정하고 그랬던 가치 수준 그러면서 경제적 평가상 또 나왔네요. 그죠? 획지 여기 경제적이죠? 평가죠? 가치 얘기. 그죠? 그러니까 답은 대부분 다 점이니까 요 세 중에 하나 다 걸어놓은 문제 아닌가? 문제를 쭉 이렇게 보시면은 주로 요 세 문제 항상 중심. 그 다음에 수식은 몇 개씩 붙이고 다른 거 끼워넣는 거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요 세 가지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문제는 금방 골라낼 수가 있으니까 가장 중심이요. 그래서 맞고 세 번째 유지와 공한지 둘 다 점이니까 놀리는 땅인데 유지는 그죠? 잘못돼가지고 좀 그러니까 불합리하게 공한지란 말은 지가상승 키워드가 반드시. 그래서 거기도 반대로 됐죠. 토지용의 지가상을 기대하고 장기한 방치 땅은 공한지고 바람직하게 못하게 놀리는 땅은 그죠? 거기는 유휴지, 휴한지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 이렇게만 구별해도 말은 언제 떨어집니다. 두 개만 딱 알고 있으면 고한지하고 휴한지 두 개만 구별합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도로에 직접 저장한 구분한 땅을 맹지라고 하면서 이런 애들은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지상권 설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제한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라 존재합니다. 그래서 건부가, 그래서 맹지감가, 그죠? 대지감가, 맹지감가, 그죠? 우리 자료됐다, 대지. 이게 대지란 말하고 맹지란 말은 이렇게. 여기가 지금 토지 블록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도로면 공로입니다. 이래 있었을 때에 토지면 이렇게 있다고 가져가다고요. 요래 있었을 때에 요 땅 보니까 자루됐다 대지죠. 안쪽에 깊숙한 땅, 모양이 자루처럼. 그래서 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풍선 형태, 벌룬 랜드란 말이죠. 우리 풍선불로 입구로 좁은데 안쪽이 넓어진 거. 그래서 골모가 깊숙한 땅을 자루대자 대지.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맹지.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은 지금 두 번씩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감가가 분명히 되죠. 대지감가, 맹지감가 됩니다. 그래서 맹지 같은 주로 7, 80% 말을 쓰는데 그것도 의미가 없고 대신에 여기 대지감가, 맹지감가는 용도상, 접근성 둘 중에 하나. 접근성에 따른 감가지 용도상 감가 아닙니다. 안 나왔단 말이. 그래서 제가 표현을 만약에 단독으로 좀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더 좋을까, 여기가 더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요. 물론 여기 같으면 파라몰라면 좋겠지만 도로가 혹시 넓어졌으면 침입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단독이 더 좋지 않는가요? 도로 바깥쪽은 시끄럽고. 좋아요. 일단 이건 용도가 아니라 접근성. 둘 다 접근성 감가지 용도가 아닙니다. 용도상 감가 아니라 접근성. 도로에 멀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안 나왔던 지문이 대지감가, 맹지감가는 용도상 감가가 아니라 접근성 감가 거기까지만 된 거죠. 그 다음에 택지용의 최원방권. 그 말은 택지용의 최원방권은 교통 한계지 얘기죠. 그래서 그거하고 데일리카라도 차익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그죠? 한계적 개념인데 도시가 이렇게 있었을 때요.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중심지로 봤을 때 가장 멀리 있는 땅. 중심지로 봤을 때 택지로 써서 가장 멀리 있는 땅을 최원방권. 택지로 쓸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땅을 그죠? 한계지. 그러니까 가장 경계에 있는 땅이니까요. 그죠? 한계지죠. 그죠? 요거니까. 그래서 가장 변두리 있는 땅, 바운더리. 그래서 이건 개념은 택지용의 최원방권이고 딜카로 차익세에서는 수익성이 재료가 되는 땅, 가장 멀리 있는 땅. 그러니까 수익성이냐 택지용이냐 둘 중에 하나. 그런 둘 개념이 서로 동일하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이 사실은 별로 뺍니다. 이건 지난번 모의고사 하나 나오긴 나왔지만은 자 뺄게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도 분명히 말쓸 때가 분명히 있으니까 기다리시고 그래도 숫자 몇 개, 다중주택, 다가구, 뭐 다세대, 연립, 그죠? 333, 그 다음에 3층이냐, 660 이하냐, 19가구냐, 다가구, 다 가구니까 660 이하, 바닥 면적이, 그리고 19제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같으면은 아파트는 5개층이야. 5개층이 나오면 5층 아닙니다. 5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6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 주거용으로 4층 쓰고 있죠. 이거는 아파트 아니에요. 5층은 5개층, 주거용으로 5개층이니까. 만약에 6층짜리 건물인데 지상 1, 2층은 예를 들어 여기는 어쩌니까 주차장으로 쓰고 여기는 어쩌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로 쓰고 그럼 4층밖에 없습니다. 4개층이란 말 뜻이죠. 그러니까 층수가 5층, 6층 그 말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5개층, 5개층 이상 층말 자체가. 그러니까 5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주차장으로 씁니다. 그러면 5층짜리 건물은 맞죠. 그렇지만 주거용으로는 4개층 쓰고 있잖아요. 그건 아파트 아니죠. 거기서 키워드는. 그 다음에 330, 660 그 몇 개만 외우시면 되니까 바닥 면적 맞죠? 그것도 분명히 정리합니다. 일단 놔두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간단히 말한 이유는 지금까지 28번 문제가 나왔는데 주택은 딱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그래서 빼는 거 사실은요. 근데 지난번 모의고사 보여준 것은 이것도 놓치지 말고 한번 보세요. 그런 뜻이었지. 확률로 보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안 드렸던 거 사실은요. 그 다음에 39번 여기서부터요. 39번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일까요? 또 좋아하는 얘기 나왔죠? 아마 총론에서 1순위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총론에서 문제가 2문제 아니면 3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4가지가 있는데 부동산학이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부동산 개념이 뭡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부동산 용어. 네 번째가 부동산 특성. 만일에 한 문제만 나온다면 저 같으면 부동산 특성 냅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부동산 특성은 아마 거의 안 빠지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시겠습니까? 제가 부동산 특성 안 내면 문제되는 놈, 미친놈.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형태로 나옵니다. 매회. 그러니까 여기서 안 나오면 뒤하고 연결돼서 나올 때 반드시 나오니까. 그래서 부동산 특성은 꼭 알아둡시다. 그리고 사실은 총론 파트 제일 어려운 파트가 이 파트가 제일 어렵죠. 가지수가 너무 많아. 그리고 조금 말 바꾸면은 이상하게 보여. 맞죠? 자, 부동산 특성이요. 그래서 맨 먼저 거기 부동산의 특성이란 말은 말 자체가요. 뭐에 비해서요? 동산에 비해서 부동산은 이러이러한 특이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특성은 외부적인 조건, 겉모습이었고 아까 속성은 속모습. 맞죠? 그래서 부정성 때문에 자연가치, 부동성 때문에 위치가치. 기억나시죠? 영속성 때문에 공간가치, 그 다음에 인접성 때문에 아까 환경가치, 부정성, 영속 때문에 자산가치. 아까 이쪽에 했던 거.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위치가치 하나만 아시자. 그죠? 그래서 위치가치는 위치가치, 위치적 부동산, 목이 참 좋다. 자리값, 부동성 때문에. 그 다음에 위치 결정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용도입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으면 자리가 좋다. 그 말은 입지효과가 높다는 얘기. 그 자리가 잘 맞는 얘기. 그러면 쓸모가 높으니까 유용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 얘기. 그런데 그 녀석은 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접근성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때문에 위치가 결정된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위치는 용도가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접근성은 부수적인 요건. 두 가지 관계만 따지지 않고 다른 거 다 버리고 키워드는 된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은 또 사이에 무슨 말 다 끼워 들어가죠. 그래서 부동산 특성, 자, 우리가 이제 12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의 특성, 수요의 특성, 공급의 특성, 경기변동 특성, 그 다음에 개발의 특성, 관리의 특성, 평가의 특성, 그 다음에 광고의 특성, 마케팅 특성, 그죠? 이런 식으로 10몇 가지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의 무슨 특성과 뭐랑 비교하다고요? 일반 동산 그것과.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일반 동산 시장과 비교해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은 이런 차이점. 부동산 경기변동 특성은 일반 동산의 경기변동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는 이런 차이점. 부동산 가격의 특성은 일반 동산 가격에 비해서 부동산 값은 이런 차이점. 전부 다 동산하고 다 비교하면 되니까 말뜻이.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는 자연적, 두 번째는 인문적. 그래서 자연적성이란 말은 그죠? 토지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하자는 원초적, 선천적, 경직적, 불변적, 절대 안 변하는 성질.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을 다른 말로 절대적 특성, 물리적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맞죠? 그래서 오로지 자연적성 항상 뭐만? 오로지 토지만. 그러니까 토지의 본래적인 성질이고 토지 어쩌면 고유한 성질 토지만. 건물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여기 건물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토지만. 오로지 땅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문적성이요. 그럼 인문적성이란 말은, 인문이란 말은 사람들이 땅을 쓰면서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곤란하니까 쓰는 사람이 쓸 때 보다 더 쉽게 쓰기 좋게끔 그때그때 변형되고 만들어 성질을 인문적 특성. 그렇기 때문에 인문적 특성은 토지 플러스 인간의 생활 관계에서 나옵니다. 요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든 자연적은 불변이고 인문적은 뭐가 됐든 가변. 맞죠? 그러니까 자연적이 불변적이고 물리적이고 절대적이었다면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 절대적 특성, 물리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인문적은 상대적 특성, 경제적 특성, 용도적 특성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죠. 늘 달라지니까. 그래서 자연적은 뭐든 불변, 인문적은 뭐든 가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종류가 몇 가지 나오겠죠. 자, 이거 지워놓고요. 그러나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자연적성에서 종류가 5가지, 인문적은 4가지. 그래서 오늘 제일 키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첫 번째 부동성. 그러고 보니까 부동성이라는 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연적, 물리적, 절대적 측면에서 위치가 움직이는 것을 부동성. 맞죠? 그런데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 키워드는 자리가 어쩝니다.
또는 위치가 어쩝니다. 또는 아니면 지역이 어쩝니다. 또는 환경이 어쩝니다. 또는 부분이 어쩝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전부 다 부동성입니다. 자리 얘기, 장소 얘기, 위치 얘기, 환경 얘기, 부분 얘기. 이런 얘기 나오면 전부가 다 부동성하고 다 연결돼 가요. 자, 그놈을 구체로 보자면 맨 첫 번째는 임장활동. 그러면 그 임장이란 말은 현장에 임한다는 얘기죠. 그 장소에 가보니까 안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가서 뭐 보려고요? 그 장소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환경, 어떤 상태인가. 그걸 아는 것을 우리 정보활동이라고 그래요. 정보. 그리고 여기서 정보는 지역 정보겠죠. 그러니까 지역 분석도 부동성 아주 밀접하죠. 지역 감정도 부동성과 밀접하죠. 맞는 얘기죠? 또는 용도 지역지구제 또 지역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부동산과 밀접하죠. 일단요. 그 다음에 연홍태 그 다음에 그 정도 가봤습니다. 그래 봤더니 부동산 시장은 독립으로 쪼개졌죠. 이걸 국지성 또는 지역성. 국지 또 지역이라는 말 전부 다 뭡니까? 장소 얘기. 그러니까 표현은 좀 다르지만 자리 얘기, 장소 얘기, 위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개념이. 그 다음에 이놈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전부 다 쪼개진 시장.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지역적으로 세분화라는 말씀을 하죠. 나눠진 시장. 그 다음에 나눠졌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성질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래서 특화된 시장. 그 지역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떠니까 부동산 관계 법규가 다양합니까? 단순합니까? 다양하다는 얘기. 광주 내에서도 용적률, 건폐율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전부 다 틀린 거 맞죠? 그보다 지역마다 특성이 틀리니까. 이렇게. 그래서 법규가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관계 법규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뭐 하려고? 그럼 그 지역에 특이한 성질이 있으니까 그 동네 물건 살 때는 반드시 그 특성을 조사하고 그 동네 가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적 특성이 있으니까 그 동네 가서 반드시 봐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요? 지역 분석. 그러니까 지역 분석이라면 말 자리 분석. 그 다음에 그러면서 지역 분석 왜 했습니까? 장소 정하려고 입지 선정. 그러니까 또 입지란 말도 세울 설립자, 땅지자니까 어디다가 심을까? 옮기기 쉬우니까 어려우니까. 만일에 건물 옮기기 쉽다면 대한민국 다 떼부자 됩니다. 저부터 돼요. 어젯밤에도 사실 어젯밤 집에 갔다 왔거든요. 어젯밤에도 우리 아버지 만나고 갔어요. 집에 갔다 왔는데 그 땅 어쩌니까 밤에 가서 딱 10평만 가지고 오려고 그랬었는데 10평 가져가도 우리 형님 모를 거니까 그 10평 가지고 호주에서 가서 잠실역 저 살고 있는데 뚝 떨쳐놓으면 어쩌니까 아마 동그라미가 꽤 많이 붙을 것 같은데요. 10평 가져가도 한 몇 억 될 것 같으니까 한 몇 번만 하면 되겠죠. 입지선정.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입지선정은 주변에 뭐하고 관계됩니까? 환경. 그러니까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그래서 이 환경 때문에 우리 저뒤로 평가 가면은 적합의 원칙. 환경에 맞아라. 그죠? 외부성의 원칙.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전부 다 이쪽 얘기 아닌가? 맞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움직이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사고파는 추상적 시장.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물건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이익의 주체만 바뀐다. 이걸 더 속되게 땅은 가만히 있고 종이만 왔다 갔다 합니다. 맞죠? 추상적 시장.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동산 시장과 틀리기 때문에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중개사 분들이 그것도 그냥 중개사 공인중개사 공적으로 인증된 회로부터 받아가지고 대신할 수 있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맞죠? 그냥 중개사 아니죠? 공인이라는 말 붙이지 않을까요? 우리 공적과 공인은 공적은 국가기관, 공인은 국가로부터 어떤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대신하는 거 공인, 공적평가, 공인평가 틀리죠? 공적평가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 공적기관, 공인은 그걸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대신하는 거 공인 맞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중개업의 제도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쩌니까 규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움직이니까 정부에서 규제가 매우 용이하죠. 여기는 무슨 지역이니까 집 짓지 마세요. 여기는 무슨 지역이니까 몇 층 이상 안 됩니다. 딱 해놓으면 어쩌니까 꼼짝마. 못 움직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또는 지방세 세원, 지방세 세금의 근거요. 혁신도시 한전이 본사가 있죠? 주사무소 거기 있으니까 세금 다 거기 가는 거 맞죠? 저보다 더 잘하실 거니까 세법에서 맞죠?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정시. 여기서 특정시라는 것은 사회적 동요나 전쟁, 불안 상태요. 특정시. 이럴 때에는 소유욕이 뚝 떨어지죠. 가지고 있을 의미가 없으니까. 특정시의 소유욕. 그래서 옛날에 유태인들은 나라가 없었을 때
귀금속 장사를 많이 했다는 설이 있죠? 맞는 얘기. 그 돌멩이 다이아몬드 호주머니에 넣어가면 어디가 다 돈 되니까. 맞죠? 더 심하게 조직폭력배 금목걸이 크게 차고 다니고 있다. 잡혀 얼른 줘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도망갈 거 아니요. 몰라요? 하고요. 이런 것들. 여기까지가 한 셋 이렇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자, 두 번째. 두 번째 이번엔 부정성. 자, 한 문제 풀고 할까요? 그게 맨 먼저가 아마 부동성이 39번 얘기. 자, 토지의 자율성적인 부동성과 어떤 관계? 자, 부동성의 관계가 적은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은 소유익 사용익. 거기에 소유 사용, 임대차 나오면 전부 다 영속성입니다.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합시다. 일단.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답은 1번인데 두 번째가 부정성. 그럼 부정이라 말씀은 뭡니까? 동산과 부산 구별을 보면 여기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뭐? 안 움직여서 뭐? 동산과 부동산 구별 근거. 그래서 법대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고 딱 이렇게 말합니다. 부동산의 동산화입니다. 이해하셨는가요? 낙엽 떨어지는 거 딱 보고 심온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동산화. 알아들었습니까? 네, 그렇게 말해요. 심온, 그런 얘기 안 할 거고요.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닌가요? 센 치약이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요걸 저보다 애워두시면 나쁘진 않을 건데,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요거죠. 요게 먼저. 그러니까, 부동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합시다. 자리가 어쩌고, 장소가 어쩌고, 자리 얘기, 장소 얘기, 위치 얘기, 환경 얘기, 지역 얘기 나오면 전부 다 부동서가 다 연결돼가요. 그 말을 요렇게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임장 활동도 임장, 현장에 가본다 뜻 아닌가? 현장, 장소, 말뜻이. 그러면 부정성은 뭐겠습니까? 요거는 딱 한마디로 요렇게요. 지구가 절대로 된다 안 된다, 늘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정성은 아니 붙자 증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요. 지구가 절대로 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은 부정성 맞는데 인문적은 다 부정 아니에요. 부동성도 자연적 이치, 절대적 이치, 물리적 이치는 부동, 인문적 이치는 가변이에요. 언제도요. 그러니까 부정성 제일 중요한 말이 뭐가 나올까? 만든다. 그 말 나오면 100% 틀린 말. 만든다 말이니까 생산이 어쩌고, 생산 과정이 어쩌고, 공급이 어쩌고, 그 다음에 생산비가 어쩌고, 다 쓸데없는 소리. 부정 안 되니까, 못 만드니까 키워드가 거기잖아요. 그래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맨 첫 번째.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항상 딱 양이 정해졌습니다. 수직선. 맞죠? 나라는 넓고 봐야 되잖아요. 세계지도 딱 펴놓고 보면 대한민국은 그중에 몇 프로 차질까요? 0. 몇 프로라든가? 세계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0. 몇 프로밖에 못 차지한다. 1%도 안 되던데요? 지도 펴놓고 잘못 보면 못 찾아요. 너무 작게 쓰니까. 그죠? 큰 지도, 조그만 지도 보면 아예 안 보이죠? 지구본 돌자본 넘어가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아메리카도 어쩌니까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비행기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실제 가는 시간은 15분인가 밖에 안 된다잖아요. 캐나다나 미국 같으면 5시간 걸린다는데 5시간. 비행기 시간으로. 참 넓은 것 같죠? 시간이 시차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게 넓은 데 좀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너무 좁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물리적 공급이 항상 수직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함수 Q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QS는 예를 들어서 100이다. 이게 부정수 나타내는 거죠. 상수 항상. 공급량은 항상 숫자 딱 정해진 상수. 변수가 아니라 상수. 딱 정해진 숫자.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부정성 표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딱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산이 어쩌고 생산비가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부정이란 말 뜻이 못 만드니까 만든다는 말 나오면 100% 틀린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든다, 생산이 어쩐다, 비용이 어쩐다, 그죠? 생산 과정이 어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키워드가.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못 만들기 때문에 항상 양이 딱 정해진 거 맞죠? 그러니까 만들 수 없으니까 생산비가 어쩌고 저쩌고 생산 과정이 어쩌고 생산비 법칙 다 필요 없는 소리잖아요. 생산의 말 자체가 안 되니까. 되신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떨어져도 양이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변할까 안 변할까요?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 안 변하니까. 지금 완전 비탄력적이시잖아요. 조금 탄력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래서 수요자가 적으면 싸고 많으면 비싸다. 누구 경쟁? 공급자 경쟁이 아니라 수요자 경쟁. 맞죠? 그러면 수요자 경쟁이 많다는 상대로 귀하다. 희소성 가치. 못 만드니까 유한하니까 희소성 가치. 맞죠?
모든 자본주의 물건 전부 다 희소성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할 수가 어쩌니까 귀한 거 맞죠. 우리 지금 물 많이 사서 드시죠? 우리 조상들 들으면 뭔 물을 사 먹어. 다 물 있는데. 좀 있으면 공기도 사서 드실 것 같아. 좀 있으면 이제. 우리 후손들은 참 그럴까. 우리 때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 100년 지나면은 대한민국 기후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하나 가지고 물리적 공급은 수직입니다. 생산이란 말이 없고 생산비 없습니다. 가격이 변해도 양이 안 변합니다. 항상 똑같으니까. 그래서 수요자 경쟁값입니다. 희소성 값입니다. 된 거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몸만 때문에 땅값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수요자가 계속 심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땅 빌려주는 싹도 비쌀 겁니다. 지대도 비싸지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초과 수요되면은 지대가 올라갑니다. 부정성. 그 다음에 부동성이 두 가지죠. 특정 지역 나왔으니까 부동성. 수요가 많았다. 초과 수요니까 부정성. 두 가지 동시에 잡으면 입지 경쟁, 입지 부동성, 경쟁 부정성.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지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그만큼 건물을 낮게 높게. 그죠? 집약도가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중심지는 비싸고 세도 비싸고 3차원 건물, 3차 산업으로 주로 높은 건물이 많더라. 외곽은 1차 산업.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지 마세요. 하세요. 토지 공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 사용하는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가 있죠.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요게 먼저입니다. 부정성. 못 만들고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대한민국에서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오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면 차 매일 끌고 나오면 안 돼요. 요일제로 합니다. 맞죠? 부족하니까 여름에 어쩌면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문 열어놓고 영업하면 안 됩니다. 부족하니까. 사우디에서 혹시 기름 많이 쓰면 벌금 냅니다. 그런 말 나올까요? 거기는 그러면 안 나올 것 같아요. 맞죠? 지금 공기가 많으니까 경쟁적으로 들이쉬고 계시는 거 맞죠? 그러신가요? 아니죠. 여유롭게 많으니까. 그죠? 이렇게 조금만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부정이란 말은 만들지 못하니까 딱 정해진 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딱 한정됐다는 얘기. 유한성. 그러니까 점점점 인구로 많으니까 귀해지죠. 희소성.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모든 부동산 문제 가장 근본적 원이에요. 아까 맨 첫 시간에요. 첫 마디에서 부동산학은 활동을 잘합시다. 근데 활동을 잘못해서 문제가 나왔다. 근데 해결책이 있다 없다? 없다. 무엇 때문에? 부정성. 못 만드니까. 맞죠? 그래서 그는 부동산 문제 근원. 그게 부동산 문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용할 때 사회성, 공공성. 그래서 아까 이용을 할 때 옆 사람도 좀 보세요.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사회성, 공공성.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동사는 선시장경제, 후국가. 부동산은 선국가, 후시장. 이 말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땅도 내 마음대로 못 쓰고 건물 올리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물어보고 항상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소유도 이용도 거래도 전부 다 제한을 받을 수가 있는 거 맞죠? 맞죠? 어느 지역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반 경제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거. 지금 어제부터 그랬죠? DTI, LTV 규제받는 지역 나온다는 얘기지. 어제부터. 2일부터. 어제 그제부터인가요? 그죠? 그죠? 그런 지역이 어쩌면 전부 다 뭔가 지금 일반 경제는 내버려 두면 지들 알아서 할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바꿔서 부동산 금융은 그죠? 시장성 원리보다 더 정책성 원리가 더 먼저 가미가 됩니다. 이 말 뜻이.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서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죠. 아니 지가 돈 빌려 지 집 사겠다는데 왜 간섭을 해? 부동산 경제는 희소성이 있고 그런 일 때문에 정부가 돈 많이 안 빌려줄게. 더 빌려줄게. 이런 논리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금융은 정책성 원리가 더 많이 가미가 됩니다. 그 말도 요약집에 다 써놨으면서 저 어디 가자면 이런 얘기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엔 영속성이요. 자, 영속성이란 말은 영속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번엔 반대로 절대로 줄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은 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성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3차원 공간이 아니라 2차원입니다. 부정성은 수평적 공간의 유한이지 입체 공간의 유한성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중 땅속 얘기는 부정성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성은 수평적 공간의 유한성. 여기는 뭡니까? 안 없어지고 항상 그 상태에 있다는 얘기. 면적이 줄지도 않고 닳아지고 깨지고 부서지지 않고 항상 그 상태인 것이 영속성. 그러니까 안 없어지니까 불멸성, 비파괴성. 맞죠? 비소모성, 소모가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나올까요? 이쪽은 못 만든다 말라고 틀립니다. 여기는 그냥 안 없어진다. 소모가 안 된다. 그죠? 비파괴성, 감가가 안 된다. 그런 말 나오지 않을까요? 논리 뜻이 지금. 그러니까 영속이라는 말은 안 없어지기 때문에 소모가 안 되는 성질. 그러니까 소모성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안 없어지니까 다시 만들면 또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죠. 이거 왜 만들죠? 이게 안 없어진대요.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근데 없어지니까 계속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돼서 요놈은 좀 우리 신담이 합시다. 휴한지를 좀 갖고 이제. 그죠? 여기는 지우지 마시고 왼쪽은 좀 쉬어갑시다.